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엔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유기왕입니다. 통합돌봄이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방문간호센터가 나아가는 게 나을지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화성 봄빛 방문간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지연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봄날 방문간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다혜입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양하고 돌봄 이런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료인인가 요양인력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정체성 혼란은 없나요? 어떠신가요?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간호사로 근무를 하지만 병원처럼 의료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간호사 선생님 예시를 들자고 하면 어르신이 이제 당뇨 체크를 하고 인슐린을 맞고 이런 걸 요청하셔서 갔는데 그렇게 투약을 하고 집에 이제 선생님이 퇴근하셨는데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가 오셔서 응급실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주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특정한 센터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 고령화 속도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의 방문간호 체계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고 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나오면서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체계 이런 식의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좋긴 하죠. 의료랑 요양 돌봄이 통합을 이루는 거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돌봄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훨씬 좋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을까요? 그 의료 요양 돌봄 이런 통합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책 방향으로는 또 의료 재택 의료라는 다른 별개의 이제 정책이 하나 생기고 그럼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뭐 재택 의료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야 통합 지원 체계가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 연결고리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이게 통합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각자 또 밥그릇 싸움처럼 붙을 수 있으니까. 이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봄날 센터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의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각자 생존하기 바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 돌봄이라는 이 정책이 하나의 구호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고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연결고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셔야 되고 바쁘신 상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과 컨택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 자체가 의료적인 것도 있지만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간호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서로 각 사업별로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 바쁠 거고 또 통합동물품을 제공하는 주체 현실적인 상황 파악이라던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간호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은 있어요. 재택의료 같은 경우에도 월에 의사가 한 번 방문이고 간호사가 두 번 방문인데 이것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연결을 해라 라고 되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이런 경우로 해서 연락 오는 경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게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도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연결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간호라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생계니까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맞다고 보고요. 통합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병원하고 방문간호 관계가 협력이 될까요? 아니면 경쟁이 될까요?
당연히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문 간호라는 것이 단독으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택의료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재택의료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혈액검사라던가 처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처방받는 거에 도움받는 네. 것은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4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지만 1, 2등급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질환자들이 많아서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드시던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도 이제 처방을 받아오기가 힘들어요.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한두 번 정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거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말기 신질환 환자라던가 뭐 전해질 불균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해주고 그 결과를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대상자 케어에 함께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택 의료가 이런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방문 진료를 한번 의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 분이 방문 진료를 이용 가능하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상 어르신들은 방문을 못 간 상황이니까 네. 보통 이제 그런 의원들이 1층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아예 불가한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런 내용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병원과는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센터가 앞에 말씀드려 주셨던 것처럼 저희끼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연결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지금도 소통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당뇨를 진단하셨다면 당뇨 약을 처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투약해서 그 어르신들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쌤들이 어떤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또 건강하게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축이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꼭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뭐 일본에 있는 사회복지사랑 우리나라에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센터를 운영을 하지만 가산인력은 사회복지사를 또 둬야만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간호 분야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르신의 질환별 특징을 봐서 이 어르신은 호스피스가 필요하면 호스피스도 연결을 하고 가정간호가 필요하면 이것도 연결을 하고 근데 그것을 의료인이 봐서 어르신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의료인도 아니고 또 각자 본인 업무가 또 바쁜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분야만 보다 보면 다른 부분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가 그 인력을 중축을 맡으면 너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문 간호 이게 뭐 주사 놓는 간호사 이런 게 아니고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도 이제 병원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나오고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AI, 원격 의료, 스마트워치, 건강 모니터링 이런 기술들이 방문 간호를 대체할까요? 아니면 강화할까요? 어떻게 보신가요? 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미래의 이제 직군 중에서 없어지는 직군들 중에 간호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AI로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봄이라는 것까지 저희는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이건 없어지기 쉽지 않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직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도 오히려 간호 쪽은 좀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AI라던가 어떤 다른 과학적인 기술이 도입이 되겠지만 대상자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전반적인 어떤 플랜을 짜거나 하는 부분들은 간호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대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양센터가 자체 간호팀을 꾸리고 지역
병원하고 협력을 한다면 새로운 지역 헬스케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저희도 방문 간호를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재택의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어르신들이 한 번이라도 좀 와서 봐주시고 이래서 좀 그렇죠.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한재택간호의료학회를 다녀와서 거기에 이제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었는데, 이런 재택의료를 하시는데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가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행정적인 것도 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장기요양센터, 간호사가 있는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접목해 갈 수 있으면 재택의료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방문간호 센터에서 간호팀을 운영을 하고 또 재택의료에서는 의료 위주로 진료 위주로 진행을 한다라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현장에서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게 가장 대상자분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방문간호센터이긴 하는데 향후 이제 국가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인 거죠. 보다 더 안심될 만한 수익보다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만한 데를 더 찾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방문간호하는 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년 후 방문간호사가 가장 주목받는 직종이 될 가능성은 얼마큼 된다고 보십니까? 노령화되는 시점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밖에 나와서 계시는 훨씬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아지실 거고, 정말 현장에서 있어보면 알아요. 간호사의 그 피로도가 얼마나 필요하시고, 이분이 그 케어를 통해서 큰 질환이 되는 걸 막게 되는 걸 직접 체감하다 보니 간호사는 절대 없어서 안 되는 인력이고, 방문 간호사 역시 점점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책 결정자에게 단 한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방문 간호를 위해서 꼭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사들이 방문 간호사, 가정 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한 간호센터에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면 어르신들도 좋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저 이런 환자 못 받아요, 저런 환자 못 받아요, 이게 거절하는 일이 없고 이제 병원에 가시는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를 제안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방문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에 의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빠지는 내용들이 많고 대상자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